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이점을 따져보니까 이재명은 선택적 완화에 강화 양면 전략이 있고 윤석열은 완화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 그냥 발표가 이어지면서 나온 반응이 뭐 달리는데, 지금 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고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우면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던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최재 공약은 예상보다 다분히 우클릭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제 완화를 공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후보랑 반대 공약으로 내세울 건 기대했던 이제 그 이재명이 좀 다소 좁혀지고 있어요. 원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뭐 공개념, 그다음에 이제 국토보유세까지 가지고 너무 논란이 좀 많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세제 완화를 좀 공약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같은 변화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국 집값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월세 급등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지금 올려가지고 매몰이 잠겼고 급격하게 오르는 주택 보유세가 결국 세입자가 전가될 수 있던 지적이 좀 나와서 실제로도 제 아는 지인만 하더라도 전월세를 사는데 집값이 또 오르고 하다 보니까 보유세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나 월세를 올리거나 뭐 전세도 아무리 계약갱신 청구가 5%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로 따로 뭐 얼마씩이라도 뭐 월세 기념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주택 보유세가 결국 세입자에 전환할 수 있다고 봤었고, 이 후보가 1일 서울 유세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는 시장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원래 제 생각에는 시장을 좀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면은 또 큰일 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은 차별점이 보인다고 하네요. 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폐지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세금 낮추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시적 2주택을 비롯한 비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이제 선택적 완화를 하겠다. 집중적인 모양새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후보 공약은 이 토지 이익 배당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은 동결, 종부세 완화, 부담 줄이기는 한 뜻을 했다.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21일 이 토론회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된 부동산 세금이 바로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예요. 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해서 때리기, 다주택자 때리기를 좀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자 복지 수급 대상 선정의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급등한 데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제 공약을 자세하게 비교한 걸 보실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의 비교가 있는데, 자, 공시가격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하겠다 있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하되 세부 부담 완화하겠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를 조금 더 보시면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볼게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겠다.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중과세, 삼중과세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통합하겠다 나오고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그리고 자 1주택, 2주택, 1주택, 비조정 2주택을 150%에서 50%, 뭐 1주택 세율 인하 등 1주택 장기보유자 매각 상속시까지 납부 연기,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분으로 인한 다주택, 고향집 등 비투기 목적 주택 배제한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납부 연기하겠다. 자, 양도소득세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재검토하겠다. 얘기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하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겠죠? 취득세, 세계 최초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하겠다. 자, 1주택자 세율 단위로 하겠다 했고,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강화를 하겠다.
취득세율 최고 구간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나와 있었고요. 자, 기타는 토지 이익 배당제 도입 검토를 하겠다 있었고, TF 구성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은 그 피해자를 좀 구제하는 데 초점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공시화기 현실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부담 상환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건 뭐냐면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은 당연히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세부담이 납세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2009년 도입된 건데 자,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종부세에 적용되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 10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또 공시가격이 오르며 국민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수급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 없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 대신 조정기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를 1주택으로 보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합산을 배제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볼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더욱 강력한 세제 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시스템 변화, 갈아엎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매년 가격 선정의 근거, 그죠? 가격 선정의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세워서 그 중앙정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 더블 체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또 밑에 계속해서 보시면 전면 개편하겠다. 윤석열의 후보가 내용하는 거고, 선택적으로 완화하겠다, 풀겠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높일 수 있는 세금의 제한을 두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율도 1주택이나 비조정지역 2주택 기준 150%에서 50%,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범위는 300%에서 200% 낮춘다고 합니다. 이 밖에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에 따른 차등과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두 개 요거까지가 그 거기 여기죠. 이 윤석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윤석열 거입니다. 자, 이같이 양 후보 차이가 지금 약간은 좀 달라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공에서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두 후보가 모두 시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이재명 1년, 윤석열 2년 하는 반편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 합니다. 취득세 측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제 감면 수준에서는 윤 후보가 더 급진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수도권 4억, 지방 3억 원 주택에서 수도권 6억, 지방 5억 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생애 최초를 할 때. 자,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위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들어 취득세가 대폭 중과된 조정적 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누진 과세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한참 계속해서 논란이 많았던 이재명 후보의 그 토지 이익 배당제는 향후 부동산 세제 향방의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 이익 배당제가 뭐냐면 민간 보유 토지에 세금을 걷어서 해당 세수를 토지가 없거나 보유 토지가 적은 국민에게 90% 배당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0.17에서 1%로 올려 이익 배분을 위한 재량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금보다는 부담금에 가까워 기존 부동산 보유세에 비해 조세 재량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어떤 연구원은 윤석열 후보가 큰 줄기에 봤을 때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한시적 완화치를 쓰는 한편 지금까지 도입된 바 없는 이제 토지 이익 배당제를 내세우고 있어서
당선 후에 세제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주 9일이 대선 후보죠. 대선 이제 본 투표 날인데,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를 안 하셨다면 본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일단은 투표를 안 하는 것보다는 투표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